그 말을 21세기 우리 2020년 대한민국에 쓸 줄 몰랐는데. 저 언제가 독재인지 한번 따져볼까? 나 안 죽었어! 추미애 장관 나 안 죽었단 말이야!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그럼 어땠는지를 내가 지금 하는 얘기야. 미래통합당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처지는 아닌 듯 합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네, 청기 누설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즘 유행어, 독재, 전체주의. 아, 그 유행어입니다. 그거 말을 21세기 우리 2020년 대한민국에 쓸 줄 몰랐는데 독재하고 전체주의 이거 윤석열 총장이 했단 말 아닙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윤석열 총장의 말이 아닌 게 그 전에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먼저 썼지. 그리고 계속 싸웠단 말이지 사실은. 조금 쓰긴 했어요. 독재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 뭐 우연의 일치인지 고의적인 반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걸 되짚은 거지. 근데 좀 의아했던 게 네. 검찰총장이잖아. 네. 검찰총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정치적 언어를 입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 이거 정치학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독재 운운하고 전체주의 운운을 하는 건 이건 사실은 법의 영역이기보다는 정치 영역의 얘기 아닌가? 그렇죠. 정치학 교과서 아니면 헌법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형법 얘기해야 돼요. 형법.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했는데 네.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로 저런 말을 했을까? 아니 이건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인사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래서 대권 도전을 위한 정책 아니 포석이다. 14% 나옵니다. 형님 그 무시 못합니다. 근데 대구에 가니까 지지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뭐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까 네. 이게 정말 그런 전략적 포석 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나중에 따져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고 구조는 그런 전략적 사고 구조가 아니라 네. 상황을 인식하는 사고 구조. 도대체 뭘 보고 독재니 전체주의니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 인식 구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말하는 거 아닌가요? 인식 구조, 논리 구조가 궁금했어. 네, 이거 네. 좀 아까 대신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라 예. 먼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써오고 있는 미래통합당 쪽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네.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독재 전체주의에 비유하느냐.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그러니까 해보자. 이 독재라면 예전에 우리 굳이 말하면 뭐 박정희라든지 그죠? 근데 이거 전두환 때도 전두환 그렇고. 또 독재죠. 그렇지. 근데 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싫든 좋든 몇 년 지나면 5년 집권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이게 독재입니까? 근데 요즘 조금 더 박정희나 전두환은 쿠데타라고 하는 헌정 그렇죠. 중단 사태를 발생을 시키면서 집권을 했으니까. 과정이 잘못된 과정을 거친 근데 거잖아요.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경우에도 독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누구야? 히틀러 예를 들잖아. 그게 1930년 바이마르 공화국 때인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 종편 보면은 종편에 나오는 보수 패널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형님, 히틀러 봐라. 종편 보지 마세요. 아, 네, 보세요. 시선 집중만 자기는 들으세요. 나는 안 나가. 저는 자기는 출연합니다. 나가면서. 전 네, 출연합니다. 아무튼 히틀러까지 예를 들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경우에도 독재로 흐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경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 도대체 문재인과 히틀러 를 연결짓는 그 사고 구조 좀 궁금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좋다 싫다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를 저렇게 연결할 지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냐고. 히틀러와 문재인의 사고구조. 그럼 형님이 그 사고구조를 싹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CT 장비나 MRI 장비는 없고 예. 근데 단서가 있어. 뭐가 있죠? 단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이들의 사고 구조를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첫째는 뭐냐면 예. 최장집 교수의 주장이야. 최 교수가 이런 주장을 예전에 했던가요?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자에도 중앙일보가 최장집 교수고 뭐 와이드 인터뷰한 걸 실었던데 네. 그 전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보면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또 상세히 인용한 바도 있고 네, 맞아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같은 우리 시선집중하고 인터뷰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단체 대표연설 끝나고 나서 들었어요. 대표 연설하면서 독재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셨는데 어떤 그 판단에서 그렇게 쓰셨습니까 했더니 아 이건 내 말도 있지만 최장집 교수가 그렇게 주장했다. 제가 종편 나간 종편의 많은 평론가들이 이거 다 최장식 교수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 그 그러니까.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장집 교수의 주장이 뭐냐면 지금 운동권식 민주주의가 문제라는 거다. 이게 뭐냐면 칼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의 그러니까 그 법학자가 있어요. 결단주의 철학자, 그렇지. 법학자. 예. 그러니까 칼 슈미트의 어떤 그 정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건 적과 동지 네. 간의 투쟁이 정치다. 그러니까 칼 슈미트의 정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운동권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대결적 사고 구조에 빠져가지고 아하. 공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고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주의로 향한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보면 그냥 그렇군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정치 사상을 바탕에 깔고 하는 얘기예요. 최정직 교수의 주장은. 칼 슈미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면 이거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네. 후의를 기약을 하고. 저 칼 슈미트 얘기 뭐 루돌프 시멘트 우리 헌법에 배웠던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네. 어떤 뭐냐면 그러면 어떤 그 피플은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우민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상당 그러니까 문파 얘기도 하잖아. 최정직 교수는 이른바 문파. 뭐 이야기까지 하던데 예. 이 이야기자면 이건 사실 학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요거는 후의를 기약을 하고 예. 또 하나의 단서가 있어. 뭐죠? 오늘 얘기할 게 바로 그건데 책이야. 책. 형님 책 하나씩 항상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막스 베버라든지. 아, 이건 내가 PD한테 얘기를 해야 돼. 오늘 이 책을 내고 내가 무려 네. 16,800원을 들여서 사서 봤어. 왜 시선 안 맞추지? 16,800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청기누설 때문에 내가 사서 그러니까 밤잠을 설정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읽었어. 제가 줄게 2만 원. 그러니까 종편 가서 출연료 많이 번다 이거지. 알았어. 줘. 일단 끝나고 줘. 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책이냐? 네. 그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비대위원이 아, 예.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 일단 그걸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가 국민들께서 똑똑하게 보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븐 레븐츠키라고 하는 그 교수가 예.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는 책을 냈었거든요. 네네네. 그 책에 보면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관행이나 기준부터 무너뜨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 야당의 소수 야당한테 배려해 왔었던 민주주의의 작동을 아주 잘 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했었던 이 관행조차도 네. 다 지금 이거를 파괴시킨 여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께서 많이 이 부분을 우려하고 또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이 책.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이네요. 성일종 비대위원이 이 책을 본 것 같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바로 이 책. How democracies die. die. 발음 괜찮은데. 그 박사님이셔 참. 법학 박사입니다. 아, 네. 법학 박사. 네.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책이 네. 그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독재니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는 사고 구조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서가 바로 이 책이야. 이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 네. 그래서 거금 16,800원을 들여서 사서 봤는데요. PD가 눈을 안 맞추십니다 지금 보니까. 네, 독후감이 어떤 거냐? 예, 독후감도 있어요 이게. 그 수능 보면 언어 영역 있잖아. 네, 언어 영역에 보면 이제 독해잖아. 독해죠. 그래서 독해 문제가 심각하다. 그게 뭔 말입니까? 형님? 언어 영역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내지 예. 그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수능을 그러니까 수학 능력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편이 있고 응용편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지? 응용편이 있죠. 개념은 잘 외워. 근데 외우다 보니까 응용을 못해. 제가 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수포자가 됐잖아. 저도 수학을 잘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응용이 안 된다. 응용이 안 된다 이거. 총평부터 이야기를 그 개념은 맞는데 응용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게 지금 그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이 책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가드레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잖아. 그렇죠. 차선을 이탈을 해가지고 뭐 낭떠러지나 이런 데로 추락한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네. 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붕괴시켜버리면 민주주의는 추락을 하는 건데 그 민주주의 가드레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 경계에서 몇몇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진단하고 있는 게 이 책인데 네. 이걸 갖다 우리나라에 그냥 그대로 갖다 대입하고 있는 이걸 거지. 그대로 우리나라한테 맞춘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런 예,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 책은 먼저 얘기를 하면 트럼프 때문에 쓴 책 같대. 트럼프를 겨냥한 책이다. 이 그렇지. 말이십니까? 왜냐하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를 향한 불만과 비판이 흘러넘치는 책이야. 민주주의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트럼프 때문에 이런 트럼프 말이구나. 이 얘기인데 아. 아무튼 근데 물론 뭐 여러 나라 얘기를 해. 이 책은 일단 히틀러, 무솔리니, 그다음에 우고 차베스라고 아이고, 독재자로 쫙 나오네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이 세 사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 뭐냐면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극단주의 성향의 선동가적 기질을 가진 정치 아웃사이더가 아하. 위기에 빠진 정치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아서 정치에 발을 들여놔.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권력을 쥔 이후에 어떻게 되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고 독재자로 등극을 한다.
근데 책 논리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이제 학자들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심판 매수, 심판 매수. 선수 매수, 어허. 그다음에 게임 규칙 변경. 어허.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그 민주주의 파괴 양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고 틀이다. 심판 선수 규칙 변경. 자, 예를 들면 심판 매수라 그런 게 뭐냐면 법원, 예. 검찰, 어허. 정보기관, 국세청 내지 규제기관 등등을 장악을 해서 우리 사람으로 심어버려 가지고 공정하고 그 중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기제를 없애버린다. 이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죠. 히틀러나 무솔리나 그렇지. 차베스가 그다음에 그랬다. 선수 매수는 뭐냐? 예. 야당 정치인, 예. 그들을 후원하는 기업가, 그다음에 주요 언론, 그다음에 도덕적인 신망이 높은 종교계, 문화계 인사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해서 선수 자체를 아예 경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책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비판을 만들어버린다. 못하게 만들고 입을 있었다. 틀어막아 버린다 이거야. 무솔리니 히틀러는 뭐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게임 규칙의 변경. 이거 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법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연임 못하게 되는데 헌법을 바꿔버려서 종신 독재로 간다든지. 히틀러 총통. 내지 어떤 선거 시스템과 관련된 뭐 제도라서 선거법이나 이런 걸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제도를 바꿔버리는 거지. 바꿔서 독재기를 열어버린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라는 거야.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하나 더 있다고요? 민주주의의 규범을 파괴한다. 규범. 이게 민주주의 뭐냐면 규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건 불문법 또는 관습의 영역인 상호관용과 제도적 제재. 이거를 존중 안 한다. 뭐냐면 상호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상대의 정파의 어떤 존재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 포용력 있게 내들었고 그래서 제도적 자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석이 더 많아. 네. 그리고 힘이 더 많아. 그리고 권한이 있는데도 가급적 그걸 안 써. 상대를 배려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협치 같은 거네 조금. 그렇지. 이게 민주주의 규범인데 이거를 파기를 해. 이 규범을 그러면서 파괴한다. 힘으로 밀어붙인다. 자, 그러면 이 책을 형님이 참 정말 짧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게 다 한 거 덕후감 잘 쓰시는데 좋다. 좋은데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가 뭐 매수하거나 했습니까? 이게 말이 좀 됩니까? 지금 내가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성일종 비대위원의 말을 다시 잘 들어보면 예. 소수 야당을 배려했던 관행을 집권 세력이 파기하고 있다. 그럼 마지막 규칙인 한 가지 규칙인 민주주의 규범 그겁니까? 일단 아니 그 물론 이제 그 우리 인터뷰에서는 그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성일종 비대위원 얘기 말고 전반 보수 인사들의 어떤 이야기의 전반으로 확장을 하면 네. 뭐 다 그러니까 끼워 넣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자, 먼저 심판 매수. 심판 매수.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원장을 자기 편 사람으로 앉히더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을 시키면서 검찰 조직을 장악을 했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를 설립을 해서 검찰은 물론이고 정적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저 넘어갑시다. 선수 매수도 있어요. 또. 이건 보수 쪽의 그러니까 주장이야. 주장이네. 선수 매수도 그래. 네. 공영방송을 어용으로 만들어서 여론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보지 않았느냐? 예, 좋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게임 규칙의 변경, 또 있어요? 선거법 개정 밀어붙인 게 너 어디냐? 민주당 아니냐? 그거 예? 여기에다가 김연동형 그거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규범 파괴, 다수의 행포를 부르면서 원 구성의 기존 관행까지 다 파괴하지 않았느냐? 이거 읽어보니까 뭔가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죠? 그래 따지면 모든 국가가 다 맞아 떨어져요. 하나씩 예를 들면 모든 국가가 다 독재 민주주의 파괴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CCBB는 지금부터 안 따지겠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씩 떨어지는 맞아 떨어지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이 청기누설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 분들이고 많아요. 뉴스에 대한 관심을 뉴스를 꿰뚫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애청자께서 하실 거야. 예.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더 이상 안 하겠고 하지 마요 얘기는. 네. 이 시각을 180도 뒤집어서 똑같이 한번 내가 맞춰볼게. 180도를 뒤집는다. 무슨 얘기냐면 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그럼 어땠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성일종 의원의 반박이네요. 저기에 나와 있는 틀을 네.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금부터 내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할 자, 테니까 해봅시다. 한번 형님. 들어봐. 자, 먼저 좋습니다, 심판 형님. 매수. 네. 양승태라고 하는 분을 대법원장으로 앉힌 게 바로 이 사람이지. 네, 양승태입니다. 대법원장으로 앉힌 게 이명박 정부 때야. 네, 그 맞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졌어. 맞아요. 검찰은 음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이른바 짜고 쳤다라는 얘기는 공지의 사실이고 우병우죠.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번 아이고 이 양반. 네, 우병우 차단이 증명을 해. 이 레이저. 그지?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국정원까지 동원한 거 다 알잖아. 네.
민간인 사찰했고 댓글 공작했잖아. 네. 거기다가 국세청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국세청 이명박 정부 때 국세청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뒤캔다고 친노 세력 캔다고 다 했어요. 했잖아. 다 털어가지고 우리 누구죠? 저기 자살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심판 매수 그다음에 선수 매수 볼까? 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네. 더 얘기 안 할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족쳐가지고 친노 세력의 주머니를 그러니까 캤어. 박연차 회장이죠. 그치? 네, 박연차 회장. 어. 심지어 그러니까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그러니까 그 긁어다가 올렸다라는 이유로 김종익 씨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알아? 알죠. 유명한 사건.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주목했던 게 이 사람이 친노 후원자다 이렇게 몰아갔어.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지. 이 사람을. 이 김종익 씨가 KB 한마음이라고 기업 운영하던 분이야.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 박근혜 정부 때 뭐 했어? 정경련 회원사들로부터 돈 걷어가지고 보수단체 지원했었어. 네. 진보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었어.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미디어법을 날치기 위해서 종편을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어진 종편이 지금 민주주의 파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방송인들 숱하게 쫓아냈어. 더 할까? 정적의 범위를 상대 진영이 아니라 자기 진영으로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2008년 총선 때 친박 학살했고 2016년 총선 때 어떻게 했어? 이른바 진박만. 진박 마케팅. 예. 진박만 싸고 놀았죠 그때는. 그다음에 마지막 게임 규칙의 변경. 네. 이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19대 국회 마지막에 테러 방지법 한테 필리버스터 했던 필리버스터 거. 민주당 했었는데 안 됐죠 나중에. 테러 방지법이니 사이버 상에서의 문제를 그러니까 제한한다고 친구 이런 게 없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뭐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연애만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논란 빚은 바 있고 뭐 팟캐스트를 뭐 규제하네 마네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나왔었어. 네. 야, 제가 지금 형님이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는데 성일종 의원하고 한번 말싸움했으면 재밌었겠다. 듣고 보니까 진짜 나는 한둘이 아니네. 인터뷰 그분은 인터뷰 야, 이것이 토론이 아니라 질의응답. 참기 누설 없으면 형님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답해서 입이 근질거려서. 근질근질거려서. 그래?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끝도 없네, 끝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최대한 추격해서 살에 열거란 끝도 거니까. 없어, 끝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와. 그지? 네. 자 이렇게 보면 독재 내지 전체주의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이냐? 미래통합당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럴 처지는 아닌 듯 합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야. 제가 봐도요. 자, 근데 그런 점에서 짚을 게 하나가 있는데 네. 프레임 싸움이잖아. 네. 일반적으로는 상대 진영이 들고 나온 프레임에는 대꾸를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 왜 그러냐면 알려드니까요, 그러면. 말려드는 순간에 독재 프레임을 쓰는데 저희 독재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뭐냐면 수세적인 방어. 예.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밖에 말려든다. 못해요. 아닌다고 얘기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려들어요. 프레임 싸움의 가장 기본 ABC의 A는 뭐냐면 상대의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 프레임을 다시 우리 프레임으로 바꿔버려. 전환시켜야 되는 게 방법이죠, 사실. 근데 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독재 프레임 내지 전체주의 프레임만 놓고 보면 네.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 그럼 한번 따져보자. 독재? 좋아. 언제가 독재인지 한번 따져볼까? 좋아요. 누가 독재고. 전체주의 도대체 언제는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말 못할 것 같은데. 누가 독재고 누가 전체주의였습니까? 지금이 독재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자, 그런 점에서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책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책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 정도로 하고 네. 나머지 쪼가리 얘기 내가 3개를 할 게 있어. 초가리 얘기 세 가지. 첫째.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인사들이 이제 그 애독했다는 그 책의 저자가 이제 민주주의 보면 뭐 전 세계를 다 망라를 해. 그 네. 책을 보면 근데 대한민국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일종 의원은 저자라고 단수로 얘기했는데 원래 2명이야. 네. 그러니까 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10년간의 전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흥망성쇠를 분석을 하면서 네.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해요? 한국 등 전 세계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는 온전히 살아남았다. Korea is good 이거네요. 맞죠? 살아남았다가 어떻게 굿으로 번역이 되냐. 야, 형님. 희한한 번역이라 하여간. Korea is 요게 good. 260쪽에 나와. 260페이지에 나와. 근데 나는 이거 별로 방점 두고 싶지 않은 게 아무리 이분들이 정치학자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이 역동적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이제 그
그 정확히 알아갖고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살아남았으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어떤 상황 판단에 사대주의도 있을 수도 그럴 있기 수도 때문에 있겠네. 뭐 그냥 얘기만 안 하고 넘어갈게. 네. 아무튼 그렇게 언급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의 말인데 자 아까 내가 이제 오늘 방송을 열면서 윤석열 총장의 사고 구조가 궁금하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아마 대충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 얘기는 안 하겠고 네. 내가 주목한 건 윤석열 총장의 그 말의 내용보다 때와 장소야. 때와 장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 네. 컨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가 어떤 때와 어떤 장소에서 나왔는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 좋아요. 때와 장소가 오히려 그 텍스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렇지. 때와 장소 어떻습니까, 형님? 자, 첫째 때. 때. 때가 뭐냐면 신임 검사들 임용식. 그렇지. 근데 그것만 보는데 그게 아닌 거지. 네. 첫째,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후야. 아. 거기다가 검찰 인사가 단행되기 직전이었어. 인사는 금요일 날 있을 겁니다. 오늘. 그렇지. 우리 녹음 기준으로, 녹화 기준으로. 근데 그 직전에 있었죠. 자, 그러면 단행되기 직전. 요 두 사례가 가리키는 건 뭐야? 식물총장 윤석열이야. 야채 총장. 네. 샐러드 야. 총장. 예. 식물총장 윤석열인데 예. 이런 때에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뜻하는 게 뭘까? 이거는 외침이다. 무슨 외침이냐? 나 안 죽었어 아직. 나 안 죽었어. 추미애 장관 나 안 죽었단 말이야. 독재. 뭐 이거네. 라고 하는 어떤 외침 차원에서 톤이 올라갔다. 톤이 이렇게 그렇게 읽을 올라갔다.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본인이 다 썼다 그러니까요. 그 대목은. 네. 그다음에 장소. 장소. 검사 인관식이야. 맞습니다. 쉽게 하면 첫 발을 때는 병아리 검사들 앞에서 최고수의 도발 발언을 한 거잖아. 저 어린이들 검사, 어린이 검사들. 비유하자면 뭐냐면 초등학생들 앞에서 시국을 논한 거야. 멋지다. 형님. 그런 거 아니야? 초등학생 당시 그래도 검사 공부는 좀 그래. 아니 뭐 어린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어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색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안 죽었어라는 어떤 외침이 어디서 했느냐? 초등학생들 앞에서. 왜냐면 이건 좀 뭔가 좀 언밸런스 아니냐. 이 얘기를. 친애하는 엉걱 초등학교 소락 이거네. 야, 난 그 얘기만 하나 하고 싶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있습니까? 요건 좀 약간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민주주의 규범 파기를 얘기했잖아. 상호 관여과 제도적 자제라고 자제, 하는 관여. 걸 얘기를 했어. 네. 자, 특히나 그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이걸 강조를 해. 나는 여기에는 일정하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대의 계기가 뭐야? 지금 뭐 그 임대차 3법이라든지 네. 공수처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너무 일방 독주로 했다. 완전 배제당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토론도 하지 않고 땅땅땅 두들김 이게 통법부지 이게 어떻게 입법부냐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빌미를 민주당이 준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건 있다. 내가 지적을 해야 되겠어. 왜 네. 그러냐면 우리가 청긴조설에서 두 차례 걸쳐서 협치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 맞습니다.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관되게 했던 게 예비 동작은 부드럽게. 이거잖아요, 형님. 예비 동작은 부드럽게. 이승엽입니다. 그렇지. 부드럽게 때릴 때, 임팩트 있을 때는 쳐야 그다음에 된다, 힘을 진짜. 줄 때는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그렇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래 가야 뭐냐면 되는데. 바로 힘을 주는 것. 법안 처리는 좋다 이거야. 나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예비 동작이 전혀 부드럽지가 않았다. 예비 동작이 뻑뻑했어요.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야. 뭐냐면 말씀이구나. 자 소위를 열어서 토론을 하자라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얘기를 뭉개면서 통과를 시켰잖아. 예.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 그러면 좋은데 법안 소위위원장 구성 합의가 안 돼서 소위가 가동이 안 돼서 그랬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솔직히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좀 궁색해. 그러니까 내가 본 바로는 실상은 그걸 법안 소위로 가져가면 거기서 속도가 있는 토론과 처리가 안 된 거라고 우려를 해서 아하. 소위를 패싱을 했어. 사실 부드럽진 않네요. 그러니까 뻑뻑하네. 근데 문제는 예. 여기서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소위로 가져가면 이게 부지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그 문제를 저는 그래서 그렇게 통과시킨 거 아닌가 바로 싶긴 그거지. 한데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되게 높았다고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누가 부여했느냐? 그걸 민주당이 부여했다라는 거야. 그거 혹시
합의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랑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합의제로 하자 그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내 얘기할게 이게 부드럽지 못했다는 거네.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국회가 계속 의사일정 합의를 못하고 공전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합의를 봤던 게 예. 자 그러면 소위를 구성을 하고 소위에서는 합의제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차라리 이거 얘기를 하지 말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덜컥 합의를 해 놓으니까 그럼 우리 소위를 열어서 지금부터 합의합시다. 그러니까 토론합시다. 근데 우리가 동의 못해서 합의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빌미를 줘버렸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법안이 급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속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정해진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어떤 일정에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패싱한 거 솔직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왜 굳이 그걸 그렇게 합의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협치 얘기할 때 내가 얘기를 했었어. 지금 국회법에 보면은 형님 얘기는 다수결의 원리를 얘기하셨어요. 소위의 의결 원칙은 상임위를 준용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 투표 다수결. 그래서 국회법상. 상임위의 어떤 의사결정의 원칙은 다수결이라고 분명히 국회법에 나와 있고 합의할 필요 없죠. 합의할 필요 그러면 없죠. 소위도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가면 되는 거였는데 덜컥 합의제를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딱 합의를 해놔 버리니 자기들이 뱉어놨으니까 바로 돌아서자마자 그걸 깰 수는 없고 그렇죠. 안 깨고 가자니 부지 하세월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뭐 소위 위원장 선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돼서 합의가 안 돼서 소위로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합의를 어겼고 관행을 어겼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어떤 규범 파괴한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의 빌미를 줘버린 거 아니냐라는 거로. 그게 막 부드럽게 있다가 탁 쳐야 되는데 뻑하게 있다가 이 되나 이 말씀이네 형님.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돌았겠나 합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그거 있잖아. 그때도 협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중요한 것은 협치의 본래의 뜻이 뭐냐 시민사회 영역과의 어떤 그 협치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민사회 더 나아가서 범위를 높인 국민적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네. 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그런 거야. 소위로 해. 근데 합의제 원칙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냐면 만약에 이게 부지 하세월로 가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들이 자, 전월세 마구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실개해버려요.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야당으로 호소하면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을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발동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을 때 그 불가피성을 그 불가피성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갔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님 말씀이 맞는 게 아주 최근에 여론조사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붙어 있어요. 통합당이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거의 1% 내로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런 뻑뻑거림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오독을 얘기를 하면서 네. 뭐 했는데 이게 독주가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느냐.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며칠의 상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소위를 가동을 하면서 네. 그지 최대한 설득하려는 모양새를 연출을 하고 그래도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면서 했어야 되는데 소위를 합의제로 한다고 떡 해놔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 스스로. 김종배 형님 좀 써요. 그 민주당 그 물어보든지. 안 가. 시선 집중에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김태년 원내대표. 가르쳐 드린다잖아요. 정책의장 오시든지. 하여튼 이게 본인 스스로 자초를 준 거잖아요.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쉽네. 아니 뭐 그러니까 지적할 거 지적해야지. 지적합니다. 우리 지적할 거 뭐 야당 여당 잘못했으면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냐? 그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그걸 뭐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말이 됩니까? 독재의 개념을 모르시나? 창피합니다. 자기들 내면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치인들이 독재 뭐 전체주의에서 이제 원래 그 며칠 전에 김종민 의원이 우리 국회 모안위에서 원래 정치인들은 약간 과장을 한다. 사실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맞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흔히 정치적 수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레토릭. 그러니까 뭐 독재 전체주의 운운해도 그래. 뭐 야당은 어차피 뭐 정권 그 욕하는 게 하나의 본업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욕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과장어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정치적 가장 수사. 큰 말이 독재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 이 정도로 이제 나는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또 뭐야 이게 이렇게 아니 이 정도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정책 수사가 아니라 여기 맺힌 거 아니냐. 그러고 나 제일 웃겼던 게 문민 독재라는 게 제일 웃겼어요. 백성이 독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독재가 어떻게 그 용어가 아니 조롱 아닙니다. 용어가 이상하다고요. 이상하다고요. 우리 판단은 우리 애청자 네, 여러분이 우리 능히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식견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또 이 시청하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16,800원. 그 저기 PD님 저 드릴 거예요. 16,800원. 네. 네. 형님이 이상. 야 근데 그거 다 읽진 않았죠 형님. 다 읽었어. 뭐 하라 그랬다 저걸 다 읽어요. 뭐하러? 아, 그럼 오늘 방송하고 있지. 이 사람이 지금. 그 260페이지에 대한민국 사례까지 찾아내고 그러니까. 대단해요. 야, 오늘 책 선전 되게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 청기누설 14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 민주주의는 죽었다. Democracy is die. 아니 die. 가 아니다. Korea is good. Every. 안녕. 감사합니다.